안녕하세요. 연재 공동체 라디오 정경희입니다. 오늘은 2025년 민주시민교육 한마당 현장에서 시민의 손으로 이어가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동학 정신에서 그리고 책방의 이야기, 장애인 인권, 시민 워크숍까지 배우고 실천하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모습을 오늘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순서 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학농민혁명 부산기념사업회. 우리 시민들이 동학농민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부산에 이런 기념사업회가 있다는 건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동학농민혁명 부산기념사업회는 동학농민혁명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던 2023년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저도 처음에 했어요. 그런데 고창에 무장기포제 행사에 갔을 때 그 유족분들 중에서 부산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유족분들이 어차피 또 부산에서 수십 년 살으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도 그 흐름을 같이 하기 위해서 부산에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알아보니까 창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창립을 했죠. 그래서 활동은 부산 동학의 길 해서 알고 보니까 부산에는 동학농민혁명군을 토벌하기 위해 했던 그 일본 군들이 주둔했던 제일 많이 주둔했던 곳이 부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이 그 되기 직전에 그 척양척애라는 그 방문이 전국적으로 붙었어요. 근데 부산 성에도 그 방문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학농민혁명 그 부산 기념사업회사 동학의 길을 답사를 할 때 일본군 토벌대가 있었던 구 부산 이사청하고 그 자리하고 그다음에 방문이 붙었던 지금은 부산 진성이라고 하죠. 거기하고 그다음에 민족 대표 34명 중에 한 분이신 홍암 나인엽 선생님의 흉상이 국립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추모회뜰에 모셔져 있어요. 네네. 그분 홍암 나인엽 선생님은 3.1 운동으로 민족 대표 34명이 되셨는데 사실은 평안도 그 성천에서 동학혁명에 참여하셨던 동학 접주시죠. 그래서 1950 동학 그때 6.25 때 피란 오셔서 부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런 생각보다 꽤 많은 그 유적이 있어요.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우리 동학농민운동 하면 조금 역사 속에 있는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그 후손들이 그 정신을 이어가면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건 아마 시민들이 많이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또 특별한 체험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직강소 민원 체험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의 직강소라 해가지고 직강소는 동학농민 1894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그 전주성에 무혈 입성을 합니다. 동학혁명군들이. 네. 무혈 입성을 했다는 것은 동학군의 세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냥 관아에서 문을 열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전주 부사하고 같이 그 전봉준이 전주 화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달라. 그렇게 해서 화친을 하고 맺었던 게 전라도 53개 군현에 그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집강소라는 것은 오늘날 민관 협치기구 거버넌스라고 하죠. 네. 오늘날 민주시민 시대에 와서도 현실화되기가 어렵고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1894년도에 그것을 실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동학혁명군들이 직접 그 주민들의 그 억압받는 그 민들의 그 민원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랬답니다.
네, 사실 동학 정신 하면 동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뭐 민주주의 시대인데 그 동학 정신이 어떻게 연결될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부수에 가보면 동학의 발자취라 해서 올해 이제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한 자료가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실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던 그 바탕은 그냥 어느 날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사실은 주체가 동학도들입니다. 동학도. 그 동학교도라고도 얘기하고 동학도라고도 도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1860년에 경주 사람 수은 최재우가 득도를 하죠. 경주 용담정에서 득도를 합니다. 어떤 득도를 했냐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늘이라는 그 하늘의 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가 동사 어떤 대상을 경외하는 대상을 이렇게 극진히 모시다 하는 그런 모시다가 아니고 이미 내 몸 안에 우리 생명이 잉태되어질 때부터 모셔져 있는 하늘님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동등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내가 하늘이면 다른 사람도 하늘님이다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계급에 관계없이 다 그렇죠. 평등하다. 그때는 네. 그때 당시는 양반과 적서의 차별이 심했던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저희 경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양반이라는 것은 국가를 병들게 하고 적서의 차별은 한 가정을 병들게 한다. 양반과 적서의 차별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세상에 어떤 기회를 얻지 못하고 너무나 많이 힘든 세상을 살아갔잖아요. 그 결과 파생된 많은 그런 억울함과 그런 것들이 이제 동학 사상이 창도가 되면서 계급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 해방이라는 그런 자유해방을 맞이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뭐 사실은 요즘도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맞아요. 얘기들을 하고 있긴 기울어진 한데, 운동장. 네. 네, 어쨌든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그런 동학의 말이 또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집강소 민원 체험을 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직강소 민원 체험은 제가 작년부터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뭐 좀 예산이 된다면 좀 더 그럴싸하게 꾸며서 하면 더 실감이 날 텐데 일단 설문지 위주로 해서 그 취지를 연결해서 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오늘날 1894년도에 그 직강소 민원을 오늘의 시대로 끌어와서 지금 현재 가장 절실하게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하고 이제 적어 보라고 해요. 네네. 그러면 교육이나 주거나 뭐 의료나 또 사회 갈등이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주제에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본인이 그러면 그 직강이나 그 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를 말하고 해결 방법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분은 너무 얘기가 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젊은 세대들도 아마 동학에 대해서 궁금해 할 텐데요. 사실 좀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이런 정신들이 후대에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또 민주시민 교육 한마당이잖아요. 네, 이런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 어떤 방식으로 전하고 계십니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제가 고민하고 있고 실현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발언할 기회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정권 때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리박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초등학교부터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런 기구에 동학이 들어가야 한다. 근데 동학 혁명보다는 동학이 가지고 있는 삼경 사상, 그러니까 수은 최재우의 시천주 사상이 이대 교주 해월에게로 가면 하늘 공경, 사람 공경에 그치지 말고 만물 공경까지 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 만물이라는 것은 기후, 환경, 그리고 미물까지도 생명, 생태, 평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교육들과 함께 저희 동학에서는 수심정기라는 그 수련의 문화가 있어요. 동학의 문화 중에서 그 수심정기는 뭐냐면 일용 행사가 모두 돈데 평소에 자기가 명상을 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런 것을 열심히 수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과 그다음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동학에서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주문이 있잖아요. 21자 주문이라고도 하고 13자 주문이기도 한데 그 주문과 이렇게 자기를 갈고 닦는 내면을 갈고 닦는 교육, 그리고 동학의 사상과 이런 평소에 자기의 내면을 닦아가는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저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기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네, 부분. 네. 좋습니다. 자기를 자천을 자각하고 자신을 작용할 수 있는, 내가 그만큼 하늘인 만큼 다른 사람을 사인 여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인 거죠. 네, 네. 어려운 용어들이 많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늘이다, 이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에 대해서 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산에도 동학농민혁명 관련한 부산기념사업회가 있다라는 거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니까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선물 한 가지 제가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네, 네. 이것은 우리가 보니 동학혁명하면 1894만 알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것은 23년 전에 영해에서 일어났던 영해 동학혁명입니다. 네, 네. 이 그림은 그 지금 1872 영해 동학혁명 기념사업회에 계시는 화백님께서 그리신 그림으로 네.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채가 있어요. 사발통문 부채인데요. 여기 보면 동그랗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여기 전봉준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네, 네. 혁명 당시에 주동자가 누군지를 알 수 없도록 모두 연대 우리가 다 주체다라는 의미로 만든 사발통문 부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동학농민운동 혁명기념 사업회에 우리 허채봉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